안녕하세요. 미소차트입니다.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리도 어렵지만 환율도 쉽진 않죠. 하지만 어려워도 투자를 하려면 알아야 되겠죠. 환율은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말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달러 대비 원화의 교환 비율이죠. 언론에서는 흔히 원달러 환율이 얼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달러 원 환율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의 교환 비율, 이것이 우리나라 환율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환율을 말로만 설명하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대부분 시계열 통계를 구해서 이처럼 차트로 나타낸 다음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학자가 아니죠. 공부하는 학생도 아니고요.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투자자일 뿐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그런 이유를 찾는 것은 학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고요. 우리는 환율이 올랐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됐고 또 환율이 내렸을 때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러한 결과론적인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1980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가상의 선을 그어보니 삼각수렴 형태가 나타나네요. 삼각수렴 형태죠. 전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환율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바뀔지 매우 궁금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위로 가든지 또는 아래로 가든지 어디든 어느 방향으로든 가긴 가겠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폭과 기울기가 생길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죠? 그럼 간단하게 환율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그래프가 이처럼 위로 올라가면은 환율 상승이라고 하고 그래프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환율 하락이라고 합니다. 쉽죠? 올라가면 환율 상승, 내려가면 환율 하락.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네요. 그래프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환율 상승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헷갈리죠?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는 하락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면은 원화 가치는 상승하고요. 환율과 원화 가치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 때는 환율 상승이지만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 그래프가 아래로 내리면 환율 하락하지만 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아, 환율과 원화 가치는 반대구나 라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환율은 이렇게 움직였죠.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 환율 하락은 원화 가치 상승. 일정하진 않지만 흐름이 좀 있죠. 이렇게 흐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환율이 상승했고 원화 가치는 좀 하락한 상태네요. 여기서부터의 모양이 중요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환율 그래프에서 이때 큰 폭으로 상승하던 이 시기가 우리나라 IMF 시기고요. 자, 이때 큰 폭으로 상승한 시기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입니다. 이때처럼 위기가 발생하니까 우리나라 환율은 엄청나게 급등하죠.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원화 가치는 하락합니다. 거의 폭락 수준이죠. 원화 가치가. 만약 다음에 어떠한 커다란 위기가 온다면 1997년 이때처럼 그리고 2008년 이때처럼 환율은 급등하면서 원화 가치는 폭락하는 시기가 또 올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러한 위기를 걱정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럼 이 환율 그래프와 종합주가지수 그래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환율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했을 때 환율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오른 시절만 표시해 볼게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오른 것만 이처럼 네모 박스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 네모 박스를 표시한 구간에 환율 하락과
주가 상승이라고 또 표시해 보면은 어떤가요? 주가가 상승한 구간에는 환율이 하락하죠. 여기도 주가 상승, 환율 하락. 여기도 주가가 상승하니까 환율은 하락 추세죠. 자, 여기서도 주가 상승, 환율 하락. 주가 상승, 환율 하락. 주가 상승했고 여기도 환율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주가 상승하니까 환율은 또 하락하죠. 아주 조금씩 오르고 내리는 등락을 무시하고 추세를 보세요. 환율이 하락 추세일 때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환율 하락 추세 때는 주가가 전부 상승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린 학자가 아니고 일반 개인 투자자이니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난 40년 동안 주가와 환율의 역사가 이랬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아, 우리나라는 단 한 번의 외회 없이 이렇게 환율 하락 추세 구간에는 주가가 상승했구나. 그것도 큰 폭으로. 그럼 앞으로도 우리나라 주가가 상승하려면은 환율 하락 추세가 와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다음에는 환율 하락 추세가 꼭 와야 되겠죠. 여기서 환율 하락 추세가 와야지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달러 인덱스와 환율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는 이유는 환율은 달러 대비 원화의 교환 뷰리라고 했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일 때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고 또 달러가 약세일 때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달러 인덱스고요. 이 분홍색이 환율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환율의 하락 구간에 네모 박스를 표시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환율 하락 추세가 주가 상승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다면 환율 하락 추세 구간에 달러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환율 하락은 달리 말하면 원화 강세니까 환율의 하락 구간에 당연히 달러는 약세 구간으로 흐르겠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환율이 하락하니까 달러가 약세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율 하락, 달러 약세. 환율 하락 추세, 달러 약세. 환율이 하락하니까 여기도 달러 약세 구간. 환율 하락, 달러 약세. 환율 하락, 달러 약세. 환율 하락, 달러 약세. 환율 하락 구간이 우리나라 주가에 유리하다고 했는데 환율 하락 구간은 모두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올렸네요. 그럼 결국 달러 약세 구간에 우리나라 주가도 유리한 환경이 되겠죠. 환율 하락 구간에 우리나라 주가가 유리했으니까 달러 약세 구간에도 우리나라가 주가가 유리한 환경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달러 인덱스 관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가가 상승한 시기만 네모 박스로 표시해 볼까요? 주가 상승 구간에 네모 박스 그려놓고 주가 상승이라고 써보았습니다. 이 네모 박스 구간에 달러 흐름은 어떤지 볼까요? 주가가 상승한 구간에 달러가 약세를 올렸네요. 여기도 주가 상승, 달러 약세. 우리나라 주가 상승 구간, 달러 약세 구간. 자, 주가 상승, 약세. 주가 상승, 달러 약세. 주가 상승, 달러 약세. 여기도 주가 상승하니까 달러 약세. 주가 상승 구간에 달러 약세. 이처럼 주가 상승 구간에는 전부 달러가 약세 흐름인 것을 볼 수 있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율 하락은 원화 강세를 말하고요. 원화 강세는 달러 약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환율 하락 구간에는 우리나라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원화 강세 구간에서도 우리나라 주가는 상승했고요. 달러 약세 구간에서도 우리나라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이 환율 하락,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은 미국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환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파란 선이 미국 기준금리이고 분홍색 선이 환율 그래프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나라 주가 상승에 유리했던 환율 하락 추세 구간의 네모 박스를 펴보겠습니다.
환율 하락 추세 구간에 네모 박스를 그리고 그 안에 환율 하락, 완화 강세라고 써보았는데요. 이 구간 미국 기준금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1985년부터 89년까지 환율 하락 구간에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한 추세였죠. 1994년에도 우리나라 환율은 하락하는데 미국은 금리를 인상했고요. 1999년에도 우리나라 환율은 하락하고 미국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환율 하락 구간이죠. 이때도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했습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 환율은 하락하는 구간에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네요. 2016년에도 환율 하락 구간에 미국은 금리를 인상했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우리나라 환율이 하락할 때 미국은 동결하고 지금까지 동결 구간이죠. 자, 참고로 이 시기 2009년 10년 미국 금리 동결 시기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인데요. 이때는 미국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로 한국은 이처럼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미국은 금리를 올릴 만한 체력이 되지 못해 금리를 동결했던 구간입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7년 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한 게 보이죠? 우리나라는 지난 1월 14일에도 금리를 1.25%로 인상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제로 금리죠? 그런데 미국도 올해 금리를 올린다는 말이 많죠. 올해는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리고 재미있는 건 과거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았던 적이 있어요. 자, 여기, 그리고 이 구간. 3번이나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높았던 적이 있었죠. 머지않은 미래에 이때처럼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가 역전한 모습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미국 금리 인상편, 미국 금리 올리면 주식 하락한다고 이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이쯤에서 마치고요. 다시 금리와 환율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대부분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죠. 환율 하락 구간이 우리나라 주가 상승에 유리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환율 하락 구간에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환율 하락 구간에 주가가 상승했으니 미국 금리 인상 기간도 우리나라 주가에 유리하겠네요. 2020년 미국이 금리 동결한 거 이거는 무시하세요. 추세를 봐야 합니다. 지금이 금리를 올려야 할 시기인지 내려야 할 시기인지. 지금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 금리를 이렇게 올려야 될 시기라는 거. 언론에서도 매일 금리 올릴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내용을 전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환율 하락은 원화 강세를 말하고요. 원화 강세는 달러 약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환율 하락 구간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환율 하락 구간, 자, 원화 강세 구간, 달러 약세 구간, 미 금리 인상 구간에 우리나라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환경이 유리한지 알겠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환율 하락, 원화 강세, 달러 약세, 미국 금리 인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네 가지 환율 하락, 원화 강세, 달러 약세, 미 금리 인상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 이처럼 하락하는 시기 이때가 원화 강세 시기죠. 그리고 달러 약세 시기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 이때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은 이처럼 하락할 것인지 달러는 약세 시기로 접어들 것인지 미국 금리는 오를 것인지 이것들을 공부해 보면 되겠죠.
저는 지금처럼 것처럼 환율은 좀 하락 추세로 갈 것 같고, 달러도 약세 추세로 갈 것 같고, 미국 금리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이미 베팅을 한 상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시간에 투자하고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오늘은 환율을 주제로 과거 역사를 토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봤는데요. 같은 그래프라도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각자의 생각에 맞춰 투자를 하면 되겠죠. 어차피 모든 투자의 판단은 각자의 몫이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환율, 달러, 금리가 우리나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투자하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보람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